네, 자 그럼 오늘은 45번부터 한번 분계 연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사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던 상장 주식 투자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1% 미만입니다.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제 소액 투자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던 상장사 주식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하고 처분 대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하였다. 입금이 이제 받은 거죠. 단 전년도에 해당 상장 주식에 대한 기말 평가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회계 처리를 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주식을 평가할 때 장기간의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던 주식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은 수익으로 반영하지 않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뭘로 반영하라고 그랬냐면은 매도 가능 증권은 자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지난해 결산 때 700에 산 매도 가능 증권을 500으로 평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결산 때 뭐가 발생되어 있느냐 하면은 매도 가능 증권, 자 메모장에 다음 써드릴게요. 45번 문제에서는 지난 결산 때 전기 결산이죠. 전기 결산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0만 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지난 결산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200만 원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즉 자본에 잔액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분할 때 앞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매도 가능 증권은 처분할 때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실이나 이익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정리를 해야 돼요. 같이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계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차변의 보통 예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지금 그 표에 보면은 600만 원에 처분했잖아요. 600만 원이 증가하죠. 대변의 매도 가능 증권은 전기에 평가한 금액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기에 500만 원으로 장부 금액을 맞춰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도 가능 증권 자산 감소는 대변에 500인 것이죠. 자, 지금 현재는 자산이 600이 차변에서 증가했고 대변에서 자산이 5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을 감소시킬 때는 전기에 있었던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인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은 잔액이 차변에 남는 거예요. 지금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원장에 가보면은 차변에 이 금액이 발생돼 있어요. 그러니까 없앨 때는 이걸 대변에다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대변으로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이것도 자본의 증가에 해당이 됩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자본이니까 대변의 자본을 자본 계정 대변에 기록하면 자본 증가이죠. 이래놓고 차대변의 합계를 보니까 차변이 1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것은 바로 처분 손실로 인식하는 거예요.
차변을 채우는 것은 처분할 때 처분 손실이죠. 차변에 오는 게 비용 발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 100만원 이렇게 인식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통예금 자산 증가이고요. 매도가능증권 대변은 자산 감소.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200은 자본 증가입니다. 네. 여기는 무엇일까요? 여기. 차변의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 100만원. 이것은 거래 후 결합관계가 뭐죠? 네, 제가 질문을 한번 해드려야지. 네, 강미선님 오셨나요? 안 오셨어요? 김보라님도 안 오셨네. 김한나님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뭘까요? 여기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은 거래 후 결합관계가 뭐죠? 자본 감소일 것이다.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이나 처분 이익은 자본이 아니고 손익이거든. 손익. 그러면 손실이니까 비용 발생입니다. 예, 알아두세요. 우리가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손실이나 평가 이익은 자본이에요. 평가는. 그런데 처분 손실이나 처분 이익은 손익입니다. 손실이면 비용이고 이익이면 수익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당기 순이익이 100만원 감소하게 됩니다.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관련 분계였습니다. 다음은 4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뉴욕은행으로부터 금년 1월 10일 차입한 단기 차입금 $10,000에 대해 원화를 외화로 환전하여 상환하였다. 상환 당시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었다. 차입 당시 1,3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10,000가 차입 당시에는 1,300원이었다는 얘기네요. 환율이. 환전 수수료 등 기타 부대 비용은 없다고 가정하세요. 이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미국에서 빌린 돈을 오늘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부채 감소예요. 자, 차변의 단기 차입금 뉴욕 거 얼마를 상환했느냐면 상환 당시에 이 1,300만 원 이걸 기록해야 돼요. 1,300만 원을 상환했다 이거예요. 예, 부채 감소된 거죠. 자, 대변에 환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갚았나요?
네, 현금으로 갚은 거네요. 거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네요. 자, 1달러당 1200원이 들어갔습니다. 수수료는 없는 걸로 보자고 그랬으니까 1달러당 1200원씩 10,000달러면 현금 1200만 원이 필요했겠네요. 자산 감소 1200. 자, 그런데 100만 원이 적게 들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외환 차익이라고 하죠. 영업의 수익에 외환 차익으로 인식합니다. 외환 차익 수익 발생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외화 부채가 있는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면 불리한 거고요. 환율이 떨어지면 유리해집니다. 그 부채만 놓고 생각하면. 왜냐면은 부채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다음 47번 문제 볼까요? 비슷한 문제 같습니다. 전달 20일에 미국 블랙홀사에 외상으로 수출한 제품의 수출대금 12만 달러를 금일 달러로 송금받은 후에 즉시 원화로 환전하여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20일 날 선적했을 때는 환율이 1,300원, 그리고 외상대금을 받았을 때는 환율이 1,320원. 이건 환율이 올라갔군요. 예. 이건 외화 자산에 해당이 되죠. 외상 매출금이 외국에 팔았으니까. 외화 자산은 올라가면 좋은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외화 자산은 환율이 오르면 이 자산만 놓고 판단했을 땐 이익이 나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차변에 보통예금에 입금했으니까 한국은행으로 얼마가 입금이 되냐면 12만 달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곱하기 환율 1320원으로 환전해서 입금시켰죠.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두들기면 나오겠죠. 1320원 곱하기 12만 달러 1억 5,840만 원입니다. 1억 5,840만 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됐고, 대변에 우리가 감소하는 외상매출금이 있죠. 블랙홀사의 외상매출금이 얼마가 감소하냐면, 이때는 선적일에 우리가 외상매출금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1,300원 환율로 외상매출금이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1,300원 곱하기 12만 달러 해보시게 되면은 1억 5,600을 받은 겁니다. 1억 5,600짜리 자산이 감소한 거죠. 자, 1억 5,600짜리 자산이 감소했는데 실제로 환전을 해보니까 1억 5,84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대변에 이것 또한 환율로 이익이 발생했잖아요. 외환 차익 240이 되겠습니다. 하셨죠? 다음에 48번 문제는요. 전기 말에 일본 혼다사에 무이자부로
단기 대여해준 100만엔을 금일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습니다. 단 상환시에 적용된 환율은 1,000원, 100엔당 1,000원, 그러면 1엔당 10원입니다. 100엔당 1,000원이니까. 단기 대여금의 잔액은 900만 원이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혼다사에다가 우리 회사가 돈을 빌려줬군요. 단기 대여금 900만 원을. 900만 원을 빌려준 겁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단기 대여금이니까 몇 달 전에 빌려줬어요. 그게 이제 엔화로는 100만 엔이었군요. 그러면 빌려줄 때는 환율이 100엔당 900원이었습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돈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외상매출금, 수출품의 외상매출금을 받을 때 환율이 오른 경우하고 똑같은 결과예요. 분개해보면 이렇습니다. 보통예금이죠. 이것도 보통예금 한국은행에 100만엔을 오늘 받았는데 상환시의 환율이 100엔당 1,000원이니까 1엔당 10원입니다. 그럼 100만원 곱하기 10원 하면 1,000만원이죠. 100만원 곱하기 10원. 그래서 보통예금 1,000만원이 입금이 된 거예요. 대변은 단기 대여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단기 대여금이 감소하죠. 혼다 사건 900만 원이에요. 잔액이. 그래서 900만 원이 감소합니다. 900만 원 감소하는데 자산 증가는 1,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이것도 외환 차익이다. 이거. 외환 차익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47번, 48번 똑같은 문제입니다. 다음 49번 문제 볼까요? 49번. 당사는 전년도 8월 9일에 일본에 소재한 교토 상사로부터 원재료 100만 엔을 구매하면서 이를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였고 금일 동 외상매입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했습니다. 단 전기말 외화자산 부채와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뭔가요? 이제 부채인 거죠. 일본의 지난해 8월 9일 날 일본의 교토 상사로부터 100만 엔의 원재료를 구매했습니다. 외상을 했어요. 금일에 외상매입금 전액을 현금으로 갚았습니다. 전기말 외화자산 부채와 관련해서는 적절하게 평가했다. 표가 어디 있어야 될 거예요. 여기 있군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면은 지난해 8월 9일 날 외상매입금은 100엔당 1,000원으로 계산을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외상매입금 갚은 것은 이걸 갚았다고 판단하면 안 되고 이걸 갚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외화부채를 기말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장부에는 외상매입금이 100엔당 900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평가 부채니까 이게 환율이 떨어지면 부채는 이익이거든요. 그러면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해요. 그 외화 환산 이익은 전기의 손익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올해 이거 원금 상환할 때는 그건 반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100엔당 90원짜리를 지금 우리가 상환을 할 때 100엔당 950원에 상환하는 거예요. 만약에 1엔만 있었다면은 50원 손해 보는 겁니다. 외환 차손이 손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요 두 개로 분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몇 엔을 우리가 외상으로 사냐면 100만 엔이에요. 100만 엔이면요. 100엔당 900원이니까 1엔당 9원이지 않습니까? 1엔당 9원이면 100만 원이면 100만 엔이면 900만 원이죠. 자, 그래서 차변의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어딘가요? 교토? 교토라는 회사 900만 원이 부채 감소했고요. 대변에 어떻게 갚았나요? 현금으로 갚았어요. 그렇습니다. 현금이 950만 원이 감소합니다. 환율이 100엔당 950원이기 때문에 1엔당 9.5원이죠. 자산이 더 많이 감소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차변에 외환 차손이 발생합니다. 50만 원 손실을 보게 됩니다. 비용 발생이다. 자, 50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같은 유형들의 문제가 쭉 나오는군요. 뉴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 이거 외상 매입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외화장기 차입금도 부채, 외상 매입금도 부채지 않습니까? 외화장기 차입금 $10,000 와 이자 $200에 대해서 거래은행에서 원화 현금을 달러로 환전하여 상환하였다. 현금으로 갚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달러로 바꿔서 장부상 회계처리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000원이었고 상환시 환전한 적용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었습니다. 부채는 달러가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환율이 오르면 손실이 발생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해야죠. 뉴욕은행 거. 이것은 장부 금액으로 감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장부상 회계 장부에 있는 환율이 달러당 1,000원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10,000니까 1,00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만큼 부채가 감소한 거죠. 그리고 대변에 이제 현금은 얼마가 감소하느냐? 자산 감소는 지금 상환할 때 적용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었습니다. $10,000니까 1,100만 원에다가 이자 200 포함하면은 $1,200 곱하기 1,100원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1,122만 원이 현금이 감소하게 되죠.
원금에다 이자까지 해서 자산 감소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자는 별도로 이제 이자 비용으로 비용 인식해야죠. 이자 비용은 200달러니까 200달러는 22만 원이죠. 1100원 하면. 그래서 이자 비용이 22만 원. 또 비용이 더 있습니다. 100만 원. 그 비용은 뭐죠? 예, 외환 차손이죠. 환율 때문에 비용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용 발생입니다. 네, 환율 잘 곱하기 하셔가지고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는 51번 볼까요? 당사는 만기 3년 액면금액 1억 원의 사채를 발행하였으며 발행금액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사채 발행금액은 9,500만 원입니다. 사채의 할인 발행에 대한 분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건 얼마냐? 발행금액이 입금된 거죠. 보통예금 한국은행으로 9,500만 원이 입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채권을 발행했기 때문에 사채라는 장기 부채가 1억 원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 상태로 보면 차변의 자산은 9,500만 원 보통예금 자산이 증가했고 대변의 사채라고 하는 부채가 1억 원이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을 우리가 뭘로 기록하냐면 사채의 차감 계정인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 과목 기억하시죠? 이거는 부채의 차감 계정, 사채의 차감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채의 차감 계정은 사채의 장부 금액을 감소시키는 것이니까 사채의 감소에 같은 사채의 감소와 유사한 것입니다. 사채 차감 계정. 자,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또 사채. 사채 100만 원을 발행하면서 발행금액 120만 원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습니다. 사채 발행 관련 법무사 수수료 3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세요. 이랬습니다. 자, 보통예금에 입금되는 것은 얼마냐? 120만 원이 입금된 거죠. 120만 원에 발행했으니까 대변의 사채는
액면가로 기록합니다. 사채 100만 원을 발행하면서 120만 원이 액면가는 100만 원이란 얘기예요. 100만 원. 그리고 저게 법무사 수수료,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는 가산하고 할증 발행 차금에서는 차감시키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할증 발행을 했죠. 100만 원짜리를 120으로 더 높게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 저 30만 원을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상각을 하게 되는 거니까 대변의 현금을 먼저 적어볼까요? 30만 원. 그러면 10만 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10만 원이 할증 발행이 아니고 할인 발행이 되는 겁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10만 원. 자,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액면가 100만 원 사채를 120에 발행했기 때문에 20만 원 할증 발행한 거예요. 20만 원 할증 발행을 했는데 이 수수료가 30만 원 발생하잖아요. 수수료는 할인 발행 차금에는 더해주는 거고 할증 발행 차금에서는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증 발행한 게 20만 원이네요. 예, 그래서 할증 발행 20만 원을 빼주니까 10만 원이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10만 원은 할인 발행에 더해줘야지. 20만 원 빼고도 10만 원이 더 남아 있으니까 할증 발행 차금에서 20만 원 상계하고 즉 차감시키고 이건 빼주고 나머지 10만 원은 할인 발행으로 인식한다 이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발행 시 비용은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는 차감시키고 할인 발행에서는 가산한다. 네, 그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지금은 52번 문제의 경우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20만 원밖에 안 되고 사채 발행 비용이 30만 원이기 때문에 20만 원은 할증 발행 차금에서 상계시켰고 10만 원을 할인 발행으로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그건 전부 할인 발행 차금이 되는 거죠. 예. 왜냐면은 이 사채 발행 비용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는 거기 때문에 액면 발행을 했을 때 수수료가 나오면 지금 질문이 그거예요. 1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발행했어요. 그러면 액면 발행인데 이때 수수료 만약에 30만 원이 나왔다면은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하면 된다.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때도 이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게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비용도
이와 같은 원리로 회계 처리합니다. 요 기준으로 이대로 하면 돼요. 주식도. 다음은 53번 문제 봅시다. 액면금액 5천만 원인 사채 중에서 액면금액 2천만 원을 2,033만 원에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조기에 상환을 했습니다. 당사의 다른 사채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등 사채 관련 개정 과목은 없습니다. 자, 사채 조기 상환에 관한 문제인데요. 차변에 사채라고 하는 비유동 부채가 얼마 감소했냐면 5천 중에서 일부 2천만 원만 상환한 겁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이죠. 이만큼이 부채가 감소합니다. 그런데 대변에서 자산 감소하는 것은 자산 감소가 이제 개정 과목으로는 이제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이 감소하는 것은 2천 하고도 33만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채를 중도에 상환하면서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채 상환 손실이라고 해요. 사채 상환 손실 33만 원을 인식하면 됩니다. 사채를 중도 상환할 때 이렇게 손실이나 또는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채 상환 손실 비용, 이 영업의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에 54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채가 액면 금액이 3천만 원 중에 액면 금액 1,500만 원, 절반이군요. 1,500만 원 상당액을 1,280만 원에 중도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 대금은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그런데 상환일 현재 상각 후 총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500만 원이며 다른 사채 발행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회계 처리하셔라 이겁니다. 자, 우리가 사채의 50%만큼을 지금 상환할 때는요,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도 같이 상각을 해줘야 됩니다. 50%. 자,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하면은 차변의 사채라는 부채가 1,500만 원 감소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 자산이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했죠. 보통예금 한국은행에서 얼마가 감소하냐면 1,280만 원. 1,280만 원 자산 감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이 5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사채의 차감 계정으로서 차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각할 때는 대변에서 상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얼마를 상각하느냐? 절반 250만 원을 상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액을 보겠습니다. 차변은 1,500, 대변은 1,530만 원이래요. 대변이 1,530만 원이죠. 30만 원이 차변이 부족하잖아요. 사채 상환 손실이 30만 원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채 관련 이런 중도 상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본문에서 안 했기 때문에 이 분계를 통해서 여러분 공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용 발생, 대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우리가 이건 사채를 발행 차금을 상각하는 거라고 보죠. 없애주는 거다 이거죠. 자, 55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슷한 문제 같습니다. 55번도 사채 문제인데 액면금액 2억 원인 사채 중에 액면금액 1억 5천을 1억 3,200만 원의 중도 상환하기로 하고 상환대금은 우리은행 앞 당좌수표로 지급했습니다. 상환일 현재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2천만 원이며 주식회사 남산의 다른 사채 발행 금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시오. 자, 2억 원 중에 1억 5천을 중도 상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54번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2천만 원이 있으면 여기에 1,500만 원을 상각해 줘야 돼요. 2억 대 1억 5천, 2천 대 1,500. 딱 비율이 맞죠? 자, 그러면은 차변의 사채 액면금액 1억 5천이 감소합니다. 부채 감소. 자산은 얼마가 감소하느냐? 우리은행 당좌수표, 우리은행 앞 당좌수표면 당좌 예금에서 인출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발행한 거니까. 우리은행 앞 당좌수표라는 것은요, 우리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의미하는 거고, 그게 우리가 당좌 거래를 우리은행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좌 예금 우리은행 1억 3,200만 원. (1억 3,200만 원에 상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자산이 1억 3,2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대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1,500만 원 상각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원금의 그 상환 비율만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합계를 볼까요? 차변이 1억 5천, 대변은 1억 4,700이죠. 대변이 300만 원 부족해요. 사채 상환 이익, 사채 상환 이익이 300만 원. 수익 발생한 겁니다. 네. 자, 오늘은 55번, 55번 사채 관련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채 관련해서는 지금 중도상환에 관련된 것들이 지금 여기에 406페이지에 쭉 있었는데, 우리 본문에서는 사채 중도상환 그런 학습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혹시라도 문제가 사채 중도 상환에 대해서 실무에서 문제가 나오면 요렇게 점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이어서 하겠습니다.